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치 관련 단어 10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각의 발음은 어떻게 되고, 특히 미국에서 사용되는 정식 명칭 말고 별명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방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부 혹은 국방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식 명칭은 US Department of Defense라는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미국 국방부라는 이름이 실제로는 그 건물이 들어가 있는 곳의 모양을 따서 펜타곤 혹은 페나곤이라는 발음을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어거지로 오각형 모양을 좀 그려봤습니다. 이 오각형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펜타곤입니다. 그런데 영어의 의문 현상 중에서 N 뒤에 T가 오면 T가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펜타곤이라는 발음보다는 페나곤 이런 발음을 더 자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각형 모양의 미국 국방부를 이루는 별명과 같은 명칭이지요. 실생활에서나 뉴스에서는 이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펜타곤이란 표현보다는 페나곤 이 발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각형 모양의 건물이 미국 국방부였다면 정식 명칭으로 사용되는 US Department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Department 이 표현은 부서, 정치의 여러 기구 중에서 내각을 구성하는 부분, 부서 이런 개념에 해당하는 단어가 Department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알파벳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이렇게 긴 글자로 나타났지만 이 글자를 훈민정음 표기 원리로 적용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선은 D에 해당하는 부분 빼고요. part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에 해당하는 소리를 리을로 그리고 T에 해당하는 소리를 티읕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받침 두 개로 글자를 나타내고 있죠. 이러한 받침 표기 원리는 알파벳과 다르게 훈민정음이 가진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내려오는 이러한 발음 표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는 무엇을 근거로 했는가? 바로 소리가 이어지는 과정, 소리의 호흡의 기준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part 이 부분을 보면 한 번의 소리 호흡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 part까지는 같이 발음이 되고 티읕은 끝자락에서 거의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자음을 받침으로 표현했지만 한국인들의 언어 이해 능력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MENT에 해당하는 소리 이 경우에도 month 이렇게요. month 여기까지는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거나 소리를 내게 되고 마지막 티읕은 흘리듯이 끝자락에서 약하게 소리를 내는 방식입니다. 받침에 두 개의 자음이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흘리듯이 소리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defense 발음이 있습니다. defense에서 F에 해당하는 소리는 우리말에 없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 F에 해당하는 소리를 저는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defense에서 fen 발음이 언뜻 들으면 펜과 비슷하게 들리겠지만 우리말 피읍과는 다른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내는 소리입니다. 앞에서 department 이 표현에서 받침 두 개를 나타냈듯이 여기에서는 니은과 시옷을 나타냈습니다. 이 소리를 읽는 방법은 fan, fence 마찬가지죠. fan까지는 바르게 발음을 하고
마지막 시옷은 흘리는 소리입니다. 또한 SE라는 글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CE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Defense에 해당하는 단어이죠. 오각형으로 표현되는 국방부의 이름 대신에 정식 명칭으로 볼 때는 방어의 개념을 가진 막아내는 것, 지키는 것, 이런 개념의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이 존재하는 곳, 대통령이 직무를 보는 곳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건물의 별칭으로 하얀색 건물, 백악관이라고 우리는 보통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흰색에 해당하는 한자어 백을 써서 표현하고요. 시설 혹은 업무를 본다는 뜻에서 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흰 건물로 되어 있는 곳, 이런 의미를 갖지요. 그러면 흰 건물로 되어 있다는 뜻에서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을 보통은 White House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글자 표기에서 시옷이 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자 표기는 발음 표기입니다. 발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우리말 웃 이렇게 해서 닫힘 소리가 아니라 시옷을 이렇게 마지막에 흘리듯이 소리를 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표기한 원리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의 언어 표기 방식인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키는 방법, 스로 표현하는 이러한 표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어에 없는 의에 해당하는 소리, 영어에 없는 의에 해당하는 소리를 넣어서 자음과 모음을 억지로 꿰맞춘 방식이죠. 자음과 모음을 한 몸으로 만들어야 되고 받침 표기 원리가 없는 일본어 방식의 특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기 원리를 극복하고요. White House 이렇게 발음하는 방법입니다. 흰색 건물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거주하는 곳을 백악관, White House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거주하는 곳을 흰색의 건물로 보았기 때문에 White House 이렇게 표현했다면 우리나라의 파란색 기와지붕을 칠한 혹은 기와지붕을 얹은 건물이 있었죠. 청와대라는 개념이 그것입니다. 흰색 건물로 된 미국이 white를 썼다면 우리는 blue라고 표현했죠. 파란색 기와. 이 와자가 기와 와자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푸를 정자의 기와 와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어를 영어로 표현할 때 White House처럼 Blue House라는 이름으로 통칭해서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거주하고 업무를 보는 곳이다 라는 개념으로 별명처럼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면 초대 미국 대통령 워싱턴이 당선되면서 과거의 정치 제도인 왕, 즉 왕이라는 세습 군주가 존재했던 정치 제도 대신에 리퍼블릭이라는 공화국의 형태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 공화국이 된다는 것은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출된 권력으로서 최고의 권위자는 있겠지만 세습 군주로서의 왕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형태지요. 이러한 정치 형태를 유지하게 됐을 때 초대 대통령으로 미국에서는 워싱턴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워싱턴은 미스터 워싱턴 이렇게 불러야 되나? 뭐라고 부르지? 라고 고심하던 과정에서 경론이 벌어지죠. 그때 선택된 단어가 바로 president 이 표현입니다. president 이 표현이 바로 대통령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죠.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하는 나라들은
이 용어를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제를 의미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 이런 의미로 P를 대문자로 쓴 이 단어가 선택된 것입니다. 발음의 원리는요, P는 피읍으로, R에 해당하는 소리는 루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S에 해당하는 소리는 여기서 Z 발음이 납니다. 영어의 Z 소리, Z라고 발음하고 있는 이 소리입니다. 또한 앞에서 month에서처럼 don't도 강하게 발음되고 t은 흘리는 소리가 되지요. 자음에서도 겹칠 경우에 첫 글자에서도 같이 표현했고 끝에 받침에서도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자 표기의 원리를 적용하여 그대로 소리로 읽어본다면 president 이렇게 발음할 수 있죠. president. 이 발음을 기억하시면 미국의 대통령 혹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명칭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대통령의 그 권리, 보통 뭐 어떤 위급 상황이나 아니면은 어떤 불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대체할 수 있는 부통령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리 시에 그 직을 대신하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 표현한 단어가 바로 vice 표현입니다. 영어의 V 소리는 우리말에 없습니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목젖이 울리게 나는 소리이고요. 이 발음을 마찬가지 원리로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냈습니다. 발음하는 방법은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목젖이 울리도록 내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vice president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것이죠. 뒤에 대통령을 의미하는 뜻은 같고요. vice라는 단어가 이 vice가 바로 후계자 혹은 그 다음 서열 이런 개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어가 바로 부통령이라는 의미로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관련되고 세계적인 업무를 보는 미국에서 외교부에 해당하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Department of State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State Department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외교라든가 대외적인 업무 아니면 다른 나라의 관계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다른 나라들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이런 표현을 씁니다. Foreign Affairs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발음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STAT 이 발음입니다. S에 해당하는 소리 시옷으로 썼고요. S 뒤에 T가 오면 쌍디귿 소리가 납니다. 또한 받침으로 티읕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받침으로 표기한 훈민정음 방식의 표기 원리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이 티읕은 흘리듯이 약하게 소리가 납니다. 따라서 state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외교 관련되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외교 부서는 좀 어려운 발음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없는 F 소리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F에는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R에 해당하는 소리는 루로 나타냈고요. 이렇게 글자를 표기하면 foreign 이렇게 소리낼 수 있습니다. 외국의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외국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업무, 일에 해당하는 AFFAIR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업무. 그러니까 앞에 단어하고 어울리면 외국 업무를 담당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발음 역시 F에 해당하는 소리는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쳤고요. 맨 마지막에 S는 영어의 Z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이 영어의 Z 소리를 그대로 세모 모양의 글자로 나타냈고요. 이렇게 두 개의 자음을 겹쳐서 표현했습니다. 이 글자를 읽는 방법은요. fairs, 페 발음에서는 윗니로 아랫 입술을 물고 소리를 내는 방법입니다. 또한 ers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치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